주말 운동 복장 이렇게 입고 덤벨존에 들어가면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죠. 뿐만 아니라 덤벨렉에서 덤벨을 끊을 때조차 해서 벤치 쓰시는 분들이 호락호락하게 비켜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어깨를 한번 딱 치고 나면 덤벨렉이 쫙 갈라지면서 굉장히 친절해지시는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는데요. 헬스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20대에도 받지 못한 주목과 관심이 현대와 기빈 대접이 어깨로부터 나온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깨뽕 블라우스나 파워숄더 자켓을 입은 것처럼 제 몸에 그런 화려한 장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있는 갑옷 입은 어깨, 3D 어깨로 입체감을 주려면 평면적인 측면이나 전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형의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최고의 수단이 되어줄 후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특히 후면의 기둥을 먼저 세우고 나면 측면과 갈리면서 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축후면을 배운다고 했었죠. 기본적인 후면 기둥을 몇 번 배운 적 있는데 저는 그 기둥을 1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1, 2번에 해당하는 축후면을 배우고 나면 어깨가 명품 파워숄더 옷을 입은 것처럼 화려한 장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수단 중에 머신과 케이블을 제외한 덤벨로만 다양하게 후면 3번을 부셔주도록 도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고고! 먼저 후면 덤벨 자세를 알면 요령은 끝까지 동일하기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벤치에 앉거나 서서 숙여주는 벤트 오버 자세를 먼저 취해줍니다. 거기서 팔꿈치는 45도로 내려와져 있고요. 겨드랑이는 막아 무게가 세지 않도록 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탁 치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근력으로 인해서 손으로 떨어지려는 무게를 얼른 잡아채서 내 어깨로 먹여야 하기에 빠르고 강하게 친다고 했었죠. 여기서 새로운 자세를 해볼 텐데요. 일단 덤벨이 교차로 움직이는 벤트 오버 로우를 해볼 겁니다. 벤트 오버 레이즈는 관절을 하나만 쓰면서 고중량을 다룰 수가 없어서 평생 해도 안 생긴다고 했었죠. 또한 중력에 대항해서 어깨를 지탱하기에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는 자세들은 모두 벤트 오버 로우, 다시 말해서 꿈치를 개입시켜서 꺾는 자세에서 당겨오는 로우 스타일입니다. 이제 화면에서 손을 한번 보시면 한 번씩 로우를 할 때 양손이 번갈아 아래 위로 교차가 되어 놓여지는데요. 그렇게 후면이 처지게 되면 자극 부위가 폭넓게 처지게 되고요. 손이 만나서 교차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길죠. 그러면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각이 커지면서 무게가 받아지는 지점이 강한 강도로 때려지게 되는데요. 힘점과 작용점 간의 거리를 모멘텀이라 하고 이것이 길어지면 강한 힘이 발생하면서 강도 있게 그리고 또한 깊은 안쪽까지 처지면서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위를 막론하고 웨이트는 지렛대 원리입니다. 여튼간에 비슷하게 패럴렐 그립으로도 해줄 수 있는데요. 교차하는 원리와 비슷하게 긴 가동 범위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장점 또한 비슷해지는데요. 후면 부위가 길게 처지는 장점 또한 긴 가동 범위를 써서 깊은 안쪽까지 처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면에서 바라봤을 때 후면이 등 근육과 조화를 이루어 등 근육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는 심미적인 효과를 노리려면 이쪽까지 후면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팔의 뒷면에 조금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판까지 침범을 해와서 그것이 마치 등 근육의 일부인 양 깊이 파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큰 가동 범위와 긴 자극 부위를 가지고 있는 교차 그립 그리고 패럴렐 그립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이렇게 숲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언더그립인데요. 언더그립은 몸판과 팔이 붙을 정도로 팔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막는 느낌이고 스피디하고 강하게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요령은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후면 운동할 때 자비 없이 쳐야 돼요.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온화하고 아름답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등 운동처럼 부드럽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자비 없이 하라고 세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회원님들한테 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강하게 쳐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빠르고 강하게 치지 않으면 중력에 대항해서 그 무게를 자극 부위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원암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만 자극을 집중할 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나중에 20kg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원암으로 해주면서 짧은 가동 범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력 때문이겠죠. 중량인데 많이 움직이면 쓸데없는 중간 구간에서 힘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가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진짜 이런 고중량에서야말로 짧으면서 빠르게 잡아채서 먹이는 게 가동 범위를 쓰는 것보다도 더 개이득이라는 거죠. 깔짝거리는 수준이지만 저는 고중량으로 후면을 많이 키워왔고요. 정말 효과가 좋아서요. 스키니를 벗어난 분들은 조금 중량 있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시켜서 고중량을 해주어야만 3번 기둥을 좀 더 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있는데 한 번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판과 어깨의 경계에 둔턱이 생기면서 입체감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입체감은 어깨에 화려함을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3번 기둥을 먼저 가장 크고 쉽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언더그립 자세는 인클라인 벤치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요. 몸도 편하고 자세도 편하면서 몸판의 고립으로 더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거의 모든 등 운동의 로우 자세는 어깨 후면 운동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굉장한 정보죠. 자, 같은 뒷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상 한 끗 차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흉추가 신전이 되고 가슴이 열리면 등 수축이 되기 때문에 상체를 살짝 말아져 있는 느낌을 내주시면 자극을 주시는데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 운동하고 한 끗 차이라는 의미에서 원암 덤벨 로우 자세로도 해줄 수 있는데요. 덤벨 로우 자세 어떻게 됐었나요? 자, 덤벨이 왔다 갔다 할 다리의 니은자 각을 만들어 주시고요. 분 구부려서 안정감 있게 자세를 취해 주시고 다른 한 손은 렉을 짚어서 자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을 단단히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언더그립으로 당겨오시면 됩니다. 요령은 동일해서요. 꿈치는 몸판에 붙다시피 내려오고요. 겨드랑이를 막으면서 무게가 세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스피디하고 강하게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라잉, 눕는 자세, 인클라인 벤치, 평벤치 모두 괜찮습니다. 원암으로 가볼 텐데요. 자세는 보디빌딩계의 황제급 선수 황철순 선수가 알려준 자세인데요. 황철순 선수의 운동법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극이 좋아서 이 자세를 종종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인클라인 벤치 또는 평벤치의 옆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한 팔은 벤치에 기대고 또는 평벤치일 때는 땅을 짚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덤벨을 든 쪽은 역시나 같은 요령입니다. 팔꿈치가 45도 정도로 내려온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막혀서 얘가 세지 않는 느낌으로다가 스피디하고 강하게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황철순 선수가 다리를 같이 쳐주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이 움직이는 방향과는 반대로 다리가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리도 지렛대 작용에 의해서 서로 반대의 힘이 작용하여 균형도 맞고요. 더 강하게 쳐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설프게 하면 몸개그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멋있게 하면 와, 새롭고 참신한 운동이다, 운동 참 잘한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회원님들이 선생님이 하면 심박하고 멋있구나 하겠지만 제가 하면 운동 잘못 배웠다고 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워낙 황철순 선수도 처음 이 자세를 할 때는 어설펐을 거잖아요.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운동들에서 제가 특화한 운동들도 있지만 이 운동만큼은 황철순 선수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두겠습니다. 이 운동도 되게 깊이 쳐져요. 그래서 아까 등판까지 후면이 진출하고 침범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각이 커가지고 안쪽까지 깊이 쳐진다는 게 너무나 좋은 점이어서 주기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운동만 하면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극을 자꾸 주면 몸에 변화가 오겠죠. 속도나 강도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서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세들도 살펴볼 텐데요. 중량이 무거워서 중력으로 인해 땅으로 떨어져서 자꾸만 처지는 무게만 아니라면 지금 배웠던 모든 자세들은 서서도 가능한 겁니다. 자, 오버그립, 패럴렐 그립, 교차 그립, 그리고 원암 그립까지도요. 그래서 지금은 오버그립 자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령은 동일하겠죠. 팔꿈치는 45도 정도로 내려오고 겨드랑이를 막는 느낌이고 스피디하고 강하게 쳐주는 겁니다. 다음은 언더그립으로도 해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관절 두 개를 쓰지 않고 팔을 펴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이시죠? 굉장히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자세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요령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팔을 다 편 느낌에서 몸판과 팔이 붙는 정도로 또 겨드랑이는 막히는 느낌으로 그냥 밀어서 수축을 해주면 후면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되게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쉬운 동작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끔씩은 제가 등 운동도 후면 운동도 백 익스텐션 자극을 주는 로만 체어에서 해주기도 하는데요. 등 운동할 때는 후면 사슬 전체가 운동되니까 너무나 개이득이라서 종종 해주고요. 후면 운동할 때 여기서의 장점은 하지의 고립, 자유로운 상체의 가동 범위, 이것으로 인하여 자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서도 요령은 동일합니다. 팔꿈치 45도, 겨드랑이 막히는 느낌, 강하게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면에 정말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후면 운동을 덤벨로만 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변형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전에 제가 케이블
케이블 버전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덤벨 케이블을 뺀 머신으로만 다루어서 후면에 3번 기둥을 세우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까지 후면에 기본 기둥 세우는 연습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정리 시간인데요. 오늘 후면에 기둥을 세우는 운동을 덤벨로만 해보았는데요. 특히 이 관절 2개를 써서 팔꿈치를 꺾어 당겨오는 로우 스타일로만 진행을 했는데요. 레이즈 스타일은 관절 하나만 쓰면서 고중량을 다루기도 힘들고 이를 지탱하기도 어렵고 자극받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평생에도 안 생긴다고 했었기 때문에 로우 스타일을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우 자세를 알면 원리는 계속 동일해서요. 기본 자세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에 앉으시거나 또는 서서 팔꿈치 각 45도 정도로 겨드랑이를 막아 무게가 세지 않도록 하시면서 강하고 빠르게 치고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중력으로 인해서 지면으로 떨어지려는 무게를 얼른 잡아채서 자극 부위로 먹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변형이 되는 교차 그립은 로우를 할 때 양손이 번갈아 위아래로 교차되어 놓여지면서 짧은 자극 부위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이 만나서 교차해야 되기 때문에 긴 가동 범위는 지렛대 원리에 의해 각이 커지면서 자극 부위가 강하게 때려지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해서 힘이 발생하는 지점과 받아지는 지점 간의 거리를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요. 또한 깊이 안쪽까지 쳐지는 장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패럴렐 그립은 덤벨을 세워서 잡기 때문에 역시나 자극 부위가 길다는 장점이 있고요. 교차 그립과 마찬가지로 긴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 안쪽까지 쳐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에서 바라봤을 때 등 근육의 일부처럼 보이는 심미적인 효과를 노리려면 후면이 등판까지 침입을 하고 노출을 해서 말해서 깊이 파주어야 하는데요. 그럴 때 교차 그립이나 패럴렐 그립처럼 가동 범위가 긴 아이들은 매우 좋은 자세가 되겠죠. 언더 그립 자세에서는 스탠딩, 인클라인, 원암 덤벨 로우 자세 이렇게 3가지를 했었는데요. 언더 그립은 팔이 몸판과 거의 붙다시피 밀착하여서 겨드랑이를 막아 무게가 세지 않도록 하면서 역시나 빠르고 강하게 쳐줬었는데요.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중량에서는 중간 구간에서 쓸데없이 힘을 다 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짧게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인클라인 벤치에서는 몸판의 고립으로 자극이 더 잘 느껴지실 거고요. 거의 모든 등 운동의 로우 자세는 후면 운동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시상 한 끗 차이라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흉추가 신전이 되면 등이 자극받을 수가 있으므로 상체를 살짝 말아주는 느낌을 내면 후면 자극에 좋다고 했습니다. 원암 오버그립으로 진행했던 라잉 자세에서는 인클라인 벤치 또는 평벤치에서 한쪽 팔은 벤치에 기대고 덤벨을 든 쪽 팔은 역시나 팔꿈치 45도의 각으로 겨드랑이를 밀착하여 무게가 세지 않도록 하면서 빠르고 강하게 쳐주는데요. 호철순 선수의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철순 선수처럼 다리를 같이 쳐주고 싶을 때는 움직이는 방향과는 반대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 다리도 지렛대의 원리를 작용시켜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고요. 더 강하게 쳐지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스탠딩 자세는 오버그립, 패럴렐 그립, 언더그립 다양하게 모두 다 해줄 수 있는데요. 스토버로 진행하는 후면의 원리가 중력으로 인해 지면으로 땅으로 무게가 떨어지려고 하는 원리 때문이라서요. 중량이 무거워서 덤벨이 자꾸 지면으로 떨어지는 무게만 아니라면 서서도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특히 관절 하나만 써서 팔을 펴고 몸에 팔을 밀착해서 뒤로만 가볍게 밀어주는 자세가 특이했었는데요. 가볍고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했었죠. 한체어에서 했던 오버그립 자세는 상체의 고립 그리고 자유로운 상체의 가동 범위로 인해서 자극이 남다르게 좋다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점 정리 여기까지였고요. 연습 많이 부탁드릴게요.